Another day has gone. I'm still all alone. How could this be? You're not here with me. You never said goodbye. 자, 이번 시간에는 순서도에 대해서 좀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죠.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알고리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할 일을 정하고 그 일을 처리하는 순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하루 일과표 같은 거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하루에 할 일을 갖다가 이렇게 쭉 정리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알고리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알고리즘의 내용을 알기 쉽게 기호를 써서 그림으로 나타낸 것, 이것을 우리가 순서도라고 합니다. 순서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어떻습니까? 이 설계도면이라는 게 있어야지 집을 안전하고 또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처리하는 순서와 과정, 그리고 주요 내용 등을 그림과 기호를 써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아무래도 우리가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수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서도에서는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어요. 순서도에서 같은 처리나 판단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루프라는 용어를 씁니다. 루프. 영어로는 LOP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어때요? 우리가 집을 졌는데 잘못 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다시, 수정을 해서 다시 집을 잘 지어야 되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한 답을 구할 때 오류된 답이 나왔으면 아니면 부족한 답이 나왔다면은 그것을 답에 근접할 때까지 계속 같은 시행과 처리를 반복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먼저 순서도가 무엇인지 우리 그림을 먼저 구경할게요. 자, 지금 눈에 보이다시피 이러한 그림으로 어떠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나타낸 것, 이것을 순서도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쓰이는 그림이 조금씩 다르죠. 직사각형도 있고, 둥근 모서리, 사각형도 있고, 그 다음에 마름모도 있고, 그 다음에 찢어진 종이처럼 생긴 이런 부분도 있고, 자, 이러한 기호의 의미들도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직사각형에서는요, 변수에 자료값을 주든지 변경하든지 계산할 때 등 모든 처리 기능을 나타내는 처리 기호라고 합니다. 처리 기호. 그 다음에 요 마름모는요, 몇 개의 경로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을 판단하는 기호, 비교 판단하는 기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찢어진 종이, 인쇄하는 내용을 인쇄하는 기호. 자, 여기 순서도에서 인쇄라는 용어는요, 결국 이제 답을 보여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답 찾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답 찾기.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무엇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인쇄하는 부분에 내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은요, 이건 뭐야?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굵은 화살표 모양은요, 작업의 흐름 방향을 나타내는 흐름 기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이 그림을 가보면요. 우리가 이 순서도 문제는 지금 우리가 수열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능과 모의고사 학교 내신에서 90% 이상은 수열에 관련된 그러한 순서도 문제가 출제가 되겠고요. 한 10% 정도는 10가의 약배수 문제 혹은 나머지 정리 문제가 다뤄지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순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항상 선생님이 아까 인쇄 부분을 살펴보십시오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답은 인쇄에서 구할 수 있어요. S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바로 윗칸에 보면 마름모가 있죠. 언제 구해야 하느냐? n이 50이라는 값이 나왔을 때 S의 값을 인쇄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고 여기 보면 yes라고 돼 있죠. 이것을 만족하면 바로 S의 값을 인쇄해라. no라고 되어 있죠. 만족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가라. 이 과정을 갖다 우리가 루프라고 합니다. 루프. 다시 돌아가. n이 50이 될 때까지 계속 돌아가다가 n이 50이 되는 그 순간 s의 값을 구하면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이 순서도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0%가 수열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래서 수열에 쓰이는 기호와 의미들이 많이 이 그림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차분히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이 순서도에다가 손을 대지 마세요. 선생님처럼 하나의 여백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로써
목표하는 답을 구하는 과정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해석을 해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시작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지정하고 있는데 요거는 흐름 기호가 아니에요. 대입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건 무슨 역할을 한다? 대입을 하라 이런 뜻이 된다라고 했죠. 요건 대입, 요건 대입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렇게 대입. 자, 무슨 얘기냐면 원래 SA 값이 없었는데 SA 값에다 0을 집어넣어라. 이제 SA 값은 0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n의 값에 0을 집어넣어라. 아하, n의 값은 0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변수가 지정이 되고요. 변수에 처음에 0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특별히 기록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특정 값을 가질 때부터 기록을 남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변수에 맞춰서 칸을 좀 준비해 볼게요. 여기 n이 있고요. 여기 s가 있어요. 우리가 수열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n은 무엇을 나타낼까? 항번호를 의미하겠죠. s는 뭐야? 썸의 약자니까 합을 나타낼 거야.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제 수학의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일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S도 0, 그 다음에 N도 0인 상태인데 기록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근데 N이 바뀝니다. 0인 상태였는데, 이 0인 상태였는데 1이 더해져서 N의 값은 1의 상태로 바뀌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N의 값이 1일 때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아직 S의 값은 0인 상태죠. 자, 0인 상태다. 요 1인 상태가 여기로 들어가니까 0 더하기 2 곱하기 1 마이너스 1. 새로운 S의 값은 요건 새로운 S의 값이죠. 그래서 새로운 S의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직 비교하는 상황 속에서 N의 값은 50이 안 되죠. 노우 하니까 다시 돌아가라. 이게 루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N의 값이 동일한 과정이 또 반복되겠죠. N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1이 돌아가는 거니까 바로 직전에 1에다가 새로운 1을 더해줘서 N의 값은 2가 될 거예요. 그죠? n의 값이 새로운 n의 값이 2가 되었고 요 2의 값이 여기에 새롭게 대입을 하고 기존의 s의 값이 얼마였죠? 1이었죠. 1에다가 2가 들어가서 1 더하기 2 곱하기 2 마이너스 1 어때요? 1 더하기 3이 나오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 자,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러한 표현이 불필요합니다. 그냥 요 오른쪽 표를 이용해서 이제 계속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해 나가 보기로 하죠. 자, 아직까지 n의 값은 50이 되지 않았으니까 다시 올라가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n의 값이 하나 늘죠.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요 3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죠? 3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s의 값이 1 더하기 3이었고 여기 3이 들어가니까 2 곱하기 3 마이너스 1, 5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3 더하기 5. 자, 어차피 수열이니까 이쯤 되면 뭔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 n이 1일 때는 1까지 더하는 거고 n이 2일 때는 1과 3, 두 개의 홀수를 더하는 거고 n이 3일 때는 1부터 출발하는 연속하는 3개의 홀수를 더하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속 이 과정이 50번 나머지 이제 발생하게 되면 47번 더 발생하게 되면 50번째가 된다면 이때는 뭐야?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얘들아 50번째 홀수가 얼마죠? 50번째 홀수는 99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n이 50일 때는 1부터 99까지 바로 홀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하는 이야기와 같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열성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 되는데 물론 수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1은 1이라고 쓸 수 있고 자 4라고 하는 것은 2의 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고 자 이건 뭐야? 1부터 5까지의 합이니까 9는 3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것과 요 수의 일치성, 규칙을 발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50일 때는 50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물론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시그마 한번 다시 돌아가 보시거나 아니면 등차 수열의 합을 돌아가 보시면은요. 선생님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다시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중간생략 이래서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혹은 홀수의 합인 경우에는 시그마로 나타낼 수 있고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바로 2k-1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그냥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결과는 무조건 n의 제곱이다.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1부터 출발하는 홀수의 개수의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홀수의 개수의 제곱을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홀수의 합이 나온다.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물어볼게요. 1부터 200 사이에 홀수의 합은 어떻게 될까? 홀수의 합은. 그러면 1부터 200 사이에 홀수는 100개가 있으니까 100의 제곱이 돼서 10,000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수열에서 기초로 쌓여 있다면은 이런 문제를 푸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자, 이번에는요, 1번과 2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이 순서도의 응용 파트를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변수를 보통 이렇게 0부터 주는 케이스가 있고, 변수를 1부터 주는 경우, 또 혹은 변수를 특정 숫자부터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 숫자부터 주어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요 0부터 주어지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냐, 그것도 구별이 되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아까 0부터 출발할 때는 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1부터 출발하는 경우는요, 혹은 0 위에 다른 숫자가 출발되는 경우는요, 바로 쓰고 출발하는 게 오히려 계산의 규칙성을 발견하는데 편리합니다. 자, 일단 순서도를 쭉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가 뭐야? S의 값을 구하는 것인데 언제? n이 100일 때 S의 값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문장을 쭉 보니까 이 순서도를 쭉 보니까 변수가 두 종류밖에 없어요. n하고 s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또 이렇게 칸을 준비하자. 자, 변수 n과 변수 s가 있어요. 그죠? 자, 현재 s에다 1을 넣고 n에다 1을 넣었습니다. 자, 1, 0이 아니니까 써놓고 출발하자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n이 2로 바뀌었어요. 그죠? 2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오케이. 그렇구나. 자, 그리고 s의 값은 새로운 n의 값에다가 기존의 s의 값을 곱해라. 그러면 새로운 n의 값에다가 기존의 s의 값을 곱해라.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아직 n의 값은 100이 아니죠. 다시 올라가겠어요.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자, 어때요? n의 값은 3이 되겠죠. 그죠? n의 값은 3이 될 거야. 자, 이때 새로운 n의 값에다 기존의 s의 값을 곱해라.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1, 2, 6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러한 문제에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1, 2, 6이라고 쓰기보다는 이렇게 숫자의 변화 과정을 나열함으로써 여러분들 규칙을 좀 더 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보다시피 말이죠. 우리가 세 번째 항일 땐 3부터 2, 1까지 곱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2부터 1까지 곱하는 것이죠. 그러면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만약에 n이 100이라고 한다면 n이 100이라고 한다면 결국 100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어가는 자연수의 곱을 나타내겠죠. 그죠? 98. 그래서 중간 생략 이래서 결국 어디까지? 1까지 곱해야 되겠네요. 그죠? 중간 생략 1까지 곱해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수학적 기호가 있죠. 어떻게 해요? 계승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그래서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죄송합니다. 녹음하는데 자꾸 인터넷 옵션이 떠가지고요. 화면을 자꾸 걸리적거리네요. 잠깐 조정을 했고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요 1부터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루프가 걸린 횟수는 어떻게 될까? 루프가 걸린 횟수를 묻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쭉 내려가는데 2까지는 루프가 걸리지 않았죠. 그쵸? 2까지는 루프가 걸리지 않았고, 그죠? 자, 1이고 2까지는 루프가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루프가 어디야? 2일 때 출발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번 걸렸죠. 2와 3 사이에 한 번, 그 다음에 3과 4 사이에 한 번, 이렇게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1과 2 사이, 그래서 99와 100 사이에 전체 99개의 사이가 있는데 그 중에 뭐야? 하나가 빠졌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루프가 한 번 걸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98번 루프가 걸렸다. 같은 처리가 반복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루프는 98번 걸렸고요. 또 자, n에다 1이 더해진 횟수는 어떻게 될까? n에다 1이 더해진 횟수. 그때는 여기까지도 1이 더해졌고 여기까지 1이 더해졌고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전체가 100항이니까 1이 더해진 횟수는 99번이 되겠죠. 99번. 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루프가 걸린 횟수는 98번. 그 다음에 1이 n에다가 1씩 더해진 횟수는
99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말이죠. 3번 문항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번에는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순서도가 그려졌는데, 선생님이 이런 거 먼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1학년 때 이런 걸 배웠어요. 자, 13이라고 하는 것을 4로 나누면 몫은 얼마가 됩니까? 3이 되겠고, 나머지가 1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13을 4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다시, 우리 이렇게 배웠죠. A라는 것을 B로 나눴을 때 몫이라는 게 있고, 나머지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라는 다항식이 있을 거고 또 나머지라는 것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 어때요? 몫과 나머지에서 배우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렇게 몫을 표현할 때 Q 그리고 나머지를 표현할 땐 R로 쓰죠. 자, 몫을 대표하는 quotient 그 다음에 나머지를 대표하는 remainder 이런 뜻 때문에 이런 기호를 쓰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까 이제 문제의 일치성 때문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인쇄 부분을 살펴보면 뭘 구해야 될까? Q하고 R을 구해야 돼요. 왜 하필이면 뭐 X, Y도 있을 텐데 Q하고 R을 구하라고 했을까? 이 출제 의도 자체가 바로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뜻이기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나머지를 구하는,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도 순서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더불어 배우고요.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거 헷갈리게 하려고 X, Y, Z, W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나머지 정리도 순서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Q하고 R을 구해야 하는데 언제 구해야 되냐면 A가 B보다 작아지는 그 시점에서 Q하고 R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출발이 어때요? 0이나 1이 아니죠. 이 수열성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발을 해보면요. 일단 문자의 종류만큼 칸을 준비하세요. 자, 문자의 종류만큼 칸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또 Q가 있고 R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A에 현재 13이 쓰여 있고요. B에는 4가 쓰여 있습니다. 자, Q는 0이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R은 아무것도 안 쓰여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왔더니 A가 B보다 작니? No 하죠? 아니에요. 그죠? 오케이. 13이 4보다 작을 순 없잖아. 그러면 Q의 값이 Q에다가 1을 더해라. Q의 값이 먼저 바뀌네요. 1로 바뀌고요. A에서 B를 빼랍니다. 13에서 4 빼니까 9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루프 걸려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 와중에 B에 관한 언급이 없죠. 그럼 B는 계속 4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9가 4보다 작니?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Q의 값을 하나 늘려줘요. 얘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A에서 B를 빼랍니다. 그러면 9에서 4 빼니까 5가 나올 거고 B는 바뀌는 거 없이 4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A가 B보다 작니? 5가 4보다 작니? 아니죠. 그러니까 Q의 값이 하나 더 늘어요. 3으로 늘겠고요. 또 5에서 4 빼니까 1 되겠고 얘가 4가 될 거야. 이제 다시 올라와서 A가 B보다 작니? Yes. Yes 하니까 아래다가 A 값 구하여진 A 값을 대입하라. 그러면 아래에는 1이 들어가겠죠. 자, 이때에 바로 Q하고 R을 인쇄해라. 자, Q의 값은 3이 되겠고 R의 값은 1이 되죠. 결국은 이 이야기는 13을 4로 나눈 나머지. 자, 근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요.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 속에서 컴퓨터는 곱셈이라는 걸 못해요. 그래서 항상 곱셈을 덧셈으로 나타냈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12라고 하는 것을 3 곱하기 4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곱셈을 해요. 인간은 참 똑똑해서 금방 곱셈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안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쓰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12에서 3을 한번 빼고 또 한 번 빼고 또 한 번 빼고 또 한 번 빼가지고 0이 되는 그 순간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머지가 0이 되는 그 시점에서 바로 요 4라고 하는 것을 몫으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순서도는 수열 및 기타 수학 문제들을 갖다 표현할 수 있는데 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셔서 이런 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을 주지 않고요. 그림을 주지 않고 지금 보는 것처럼 알고리즘, 그러니까는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라 하는 그런 출제 양식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요. 어떤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먼저 A에다가 10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고 또 A에서 바로 마이너스 6, 그러니까 6을 뺀 다음에 새로운 A를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A가 6보다 크거나 같다면 2로 가고 다시 2의 2를 반복하고
a가 6보다 작으면 이 일을 끝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어진 알고리즘에 대해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이 나타내는 수열 AN의 일반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일종의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주어진 숫자의 값은 n이 1일 때 반드시 10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1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이 2일 때 여기서 마이너스 6 빼니까 어떻게 됐어요? 94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n이 3일 때 자, 여기서 또 마이너스 6 빼니까는 얼마? 88이 나올 거야. 아하, 그러니 우리 이건 뭐라고 하죠? 공차 마이너스 6인 등차수의 조항은 100이 되겠죠. 그러면 an을 구할 수 있을까? an이라고 하는 것은 조항이 1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n-1에다가 공차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고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6n 플러스 106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n이 얼마부터? 1부터 1, 2, 3 이런 자연수여야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기억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00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6씩 줄어 들어간다. 일종의 마이너스 6씩 더해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등차수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이 알고리즘에서 끝내면서 A를 인쇄한다면 인쇄되는 A의 값은 4이다. 자, 선생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같은 일을 갖다가 컴퓨터는 곱하기나 나누기로 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같은 숫자를 더해가는 것을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같은 숫자를 빼가는 것을 나누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를 결국 6으로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6일은 6, 그래서 40 남겠죠? 그 다음에 6, 6이 36 이렇게 해서 4가 남겠네요. 그죠? 그래서 6으로 100이라는 숫자에서 6을 계속 빼다 보면 결국 나머지는 4가 될 것이다. 즉 A를 인쇄한다면 인쇄되는 A의 값은 4이다. 뭐라고 했냐면 아까 A가 6보다 작아야지 끝낸다라고 했잖아. 끝낸다라는 것은 결국 남아있는 A의 값을 표현하라 라는 뜻이니까 4, 참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6을 갖다가 100을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16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과정을 몇 번? 16번 반복했다는 뜻이죠. 이 알고리즘을 끝내려면 같은 과정을 16번 시행하여야 한다. 이래서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개념 정리 2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기로 하시죠. 자, 개념 정리 2번 문항에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자, 그림의 순서도에서 k가 9일 때 인쇄될 x의 값을 small a라 하고 k의 값이 한없이 크게 할 때 k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할 때 s의 값은 b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한다. 이때 a 플러스 b의 값은 자, 여러분 좀 미안한데요. 우리가 이거 극한에 관련된 문제인데 선생님이 이제 순서도 문제를 뽑다 보니까 또 이 책을 우리 고3 학생들도 같이 병행하여 보다 보니까는 요 극한 문제인데 여기 순서도에서 좀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여기다 넣어놨어요. 우리 2학년 학생들은 어차피 우리 극한 배울 거니까 일단 풀고 넘어가겠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겨서 3번부터 듣고 이제 극한 문제 풀이 들은 다음에 다시 오셔서 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뭐라고 출발한다라고 했습니까? 일단 표를 하나 준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렇게 표를 하나 준비해 놓고 자, 한번 보자. 지금 보시면은 문자의 종류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죠? 문자의 종류가 2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n이 k냐라고 물어봤어. 그래서 n이 k가 되면은 yes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서 n의 값은 1이고 s의 값은 0인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기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n의 값이 있고 s의 값이 있어요. 자, 근데 s의 값이 0이니까 0은 기록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n의 값이 1인 상태에서 출발할게. 그러면 0에다가 새로운 1, 그 다음에 곱하기 2를 넣어서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리고 n이 k니? k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잘 모르겠어요. n이 9일 때 인쇄된 s의 값을 small a라고 했으니까 k의 값은 9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k의 값이 9가 될 거야. 그러면 9가 아니죠. 그러면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가서 또 뭐야? n이 2로 늘어나겠죠. 그렇죠? n이 여기서 하나 추가가 되니까 2가 되겠어요. 그러면 기존의 s의 값에다가 새로운 n의 값 2 곱하기 3분의 1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그마에서 이항 분리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n의 값이 아직 9가 아니니까 한 번만 더 써봐. 그건 3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또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해서 중간생략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n이 9일 때는 느낌이 있죠?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바로 s의 값은요. 바로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을까? 9일 때 결국은 뭐야?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중간생략 이래서 9 곱하기 10분의 1로 끝나겠고요.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바로 맨 앞에 1 남고 맨 끝에 10분의 1 남으니까 바로 10분의 9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이 small a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k의 값이 한없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규칙으로 반복된다. 그럼 얘를 갖다 어떻게 쓸 수 있어요? S'이라고 하는 것, S'이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바로 n의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니? 바로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극한값은 1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 b가 되겠고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가 될까? 바로 10분의 얼마? 19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3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극한 안 배웠는데 선생님이 가르쳐서 좀 미안해요. 그죠? 우리 이제 개념 정리 3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순서도 문제를 훈련해 보기로 하겠어요. 자, 답은 체크하고 가야지. 여기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개념 정리 3번 문항. 자, K값이 24로 주어진 상태에서 다음 순서도에서 인쇄되는 S의 값을 구하라. 자, 순서도 한번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K의 값이 얼마였죠? 24였죠. 그죠? 그런데 K의 값을 읽어요. 그리고 N은 1이고 S의 값은 0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디예요? N분의 K가 정수냐라고 했어요. 자, K의 값이 24니까는 바로 n분의 24가 정수이냐 이렇게 묻는 것이냐 정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들아 여러분들 금방 느낄 수 있죠. 이 n의 값은 자연수여야 되는데 자연수가 들어가서 자연수분의 24가 정수가 되려면 이 n은 바로 24의 양의 약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네요. 24의 양의 약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직접 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얘가 1, 2, 3, 4, 6, 그 다음에 얼마? 12, 그 다음에 24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아니, 팔이 빠졌다. 그지? 팔 빠졌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걸 다 더하라는 이야기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래서 한번 내려가 보니까 먼저 n의 값이 1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n의 값이 1이 들어갔을 때 기존의 s의 값은 0이었으니까 0에다가 1을 더하면은 1 더한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칸을 좀 써볼까요? 그래서 n이 있고 s의 값이 있어요. n이 1일 때 그러면 s의 값도 1이 되겠죠. 그런데 n이 k니? k가 24가 아니죠. 아직 1이잖아요. 다시 돌아가. 하나가 늘었어. 그러면 n이 2일 때 2도 양의 약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s의 값에다 1을 더해라. 1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죠? n이 24니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럼 3일 때 3도 바로 24의 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일 때도 역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5는 어때요? 5분의 24가 정수가 되지 않죠. 그래서 5일 때도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까지만 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다 쓸 필요는 없죠. 이제 눈치를 챘잖아요. 그래서 6일 때는 또 되고 7일 때 안 되고 8일 때 되고 9, 10, 10일 안 되고 12일 때 되고 중중중중 해서 24일 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S의 값이라고 하는 것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24 얼마가 되겠습니까? 60 선생님이 쓰면서 외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K의 값이 2400 혹은 뭐 3600 뭐 이런 값들이 들어간다면 이렇게 손으로 써서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 있죠. 양의 약수의 총합 공식 있잖아. 양의 약수의 총합. 양의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일단은 말이죠. 우리가 S의 값이 소인수분해가 되었으니까 24라고 하는 것이 소인수분해가 2의 3승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이때 양의 약수의 종합을 S라고 한다면 이 S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또 1 더하기 3. 3의 1승까지. 여기가 3의 2승이면 3의 1승 더하기 3의 2승까지.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얼마야? 15 곱하기 4에서 6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자, 2400이면 2400을 소인수분해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순서도 간단히 처리해 보았는데요. 개념 확인 학습에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준비해놨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잘 풀어보신 다음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다음 시간이 이어져가지고 좀 말을 급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순서도 끝내겠고요. 다음 시간부터 무한수열 개념 강의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